그 다음에 IEO의 단점은 IEO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목표가 3%예요. 3%, 5% 차익만 남기고 그냥 던져버려. 이거를 그 토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다들 버려. 그러면은 가격이 막 폭락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가격 방어하기 힘들고. 그래서 IEO에 참여한 그 팀들은 이 가격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누가 팔았다 그럼 그거 다시 사고, 누가 팔았다 그럼 그거 다시 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백서 부분에 자금 운용에 대한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여기 거래소에서 자금을 관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이 저하될 수가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래소와 프로젝트 간에 유착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정말 건실한 거래소가 아니야. 근데 이 거래소 자체도 같이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했어. 이런 거래소 같은 경우는 터지면 굉장히 크게 터지겠죠, 그렇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ICO와 IEO를 갖다가 차이점을 정리를 해봤어요. ICO는 판매처가 토큰 발행이네요. 토큰 발행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웹사이트예요. 웹사이트에서 내가 토큰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IEO 같은 경우는 거래소요, 거래소. 거래소에서 토큰을 살 수가 있어요. 자, 토큰 판매 당사자는 누구다? 프로젝트 개발자, 스타트업 기업이죠, 그렇죠? IEO는 누구다? 거래소에서 판매를 담당한다. 그리고 ICO나 IEO는 다 스마트 컨트랙트로 진행을 하다 그랬어요. 스마트 컨트랙트의 관리자. 예를 들어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1 비트코인을 주면은 1000 박경호 코인을 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스마트 컨트랙트로 관리가 돼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다? 네, 실제 발행인, 스타트업 발행인 관리를 하는데, 이 IEO는 거래소에서 그걸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원 확인은 누가 한다? 신원 확인은 발행인이 해야 되는데 IEO는 거래소에서 한다. ICO 할 때는요, 마케팅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요. ICO 할 때는. 그런데 이제 거래소에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발행인이 할 정도 비용은, 이거 발행인이 한다는 거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뭐예요? IEO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원래 거래하던 사람들한테 홍보만 하면 되니까 홍보 비용이 많이 적겠죠. 그리고 심사 절차는 ICO 같은 경우는 백서만 만들면 바로 한다 그랬어요, 그죠? 백서만 만들면 바로 심사 절차 없이 투자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IEO는 거래소에서 이 스타트업 기업을 심사를 해야 돼요. 네? 왜? 거래소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줘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잘 돼서 상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ICO는 별도로 또 거래소를 찾아가서 상장하겠다라고 상장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IEO 같은 경우는 그냥 IEO가 정상적으로 끝났다, 큰 문제 없다, 그러면 자동 상장이 된다는 거죠. 네.
자, 이어서 ICO 관련해서 결론 부분 투자를 한번 어떻게 하면 ICO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CO 투자 시 꼭 필요한 거는 일단 ICO가 어디서 하는지 정보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줄었더라고요. 일단 여기 icorating.com 있죠. 여기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구글에서 ICO 사이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ICO 정보들이 나와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일단 들어가셔서 정보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갑을 만드셔야 돼요. ICO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메타마스크라든가 마이 이더 월렛 같은 데 가서 여러분들의 오프라인용 지갑을 만드셔야 돼요. 이 지갑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이 거래소 있죠.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인원이나 이런 거래소에서 거래소 지갑에서 ICO로 전송을 하잖아요. ICO 지갑에. 그러면은 이거는 나중에 그쪽 코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거래소들은요, 거래소에 있는 그 주소들은요, 지갑 주소들은 거래소 전초에 해당되는 거예요. 박경호 한 사람에 대한 그 지갑이 아니고 거래소 전체에 대한 지갑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 그 거래소 지갑에서 ICO 지갑을 이렇게 전송하면 안 되고, 메타마스크라든가 마이더 월렛에서 오프라인 지갑을 만든 상태에서 그 거래소에 있는 거를 이 오프라인 지갑에 넣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 오프라인 지갑에 있는 거를 그 실제 ICO 하는 그 회사 지갑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ICO 할 때는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그 메이저 코인을 요구하는데, 지금은 거의 비트코인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제 지금은 거의 이더리움.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안 되기 때문에 이 ICO 투자할 때는요,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보낸 만큼의 이더리움만큼의 실제 코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더리움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 ICO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비트코인으로 할 거냐, 이더리움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자기들이 다 지정을 해놔요. 그거에 맞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에 있는 돈은 오프라인 지갑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오프라인 지갑에서 그 ICO 하는 그 업체에 지갑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제 수수료 있죠. 수수료를 빼고 보내주게 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 수수료까지 있으니까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보내고 나면은 실제 돈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낸 돈이 정상적으로 갔는지는 이더 스캔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냈다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KYC를 위해서 여권을 들고 있는 사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KYC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ICO 정보 습득은 말대로 ICO 레이팅이라고 하는데 가면 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icorating.com을 치면은, 그쵸? 슬래시 ICO를 해주면 금방 할 수 있을 테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이게 실제 지금 ICO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영어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면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진행 중인 게 두 개가 있고, 다가오는 게 지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프리세일이, 프리세일은 없네요, 지금.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실제, ICO를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눌러보면은, 지금 상황이 다 나오죠. 그쵸? 스타트 ICO 일자 나오고, 그쵸? 이제 엔드 일자 나오고, 2020년 12월 2일 날 시작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됐어요? 이제 12월 13일 날 끝나네요. 토큰인데, 이제 DBA고, 프라이스는 1 DBA가 0.01달러네요. 그죠? 그리고 실제, 나라는 어디? 사우스 아프리카죠. 그죠?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제 번역해서 보시면 되고. 그렇죠? 여기 이제 STO 웹사이트에, 여기, 사이트도 있고, 백서도 있고, 이렇게. 근데 백서는 지금 들어가 봤더니, 백서가 지금 로딩이 안 돼요. 뭔가 링크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피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있죠? 시작일 있고, 종료일 있고, 토큰 공급을 몇 개 하겠다. 이제 하드캡의 크기는, 얼마다. 그래서, 그죠? 쭉 내려서, 자, 이제, 여기 보면은, 관심 가질 ICO 같은 것도 있으면 쭉 보시면 되고, 그쵸? 이렇게, 괜히, 제 다단계에 가서, 하지 마시고, ICO 사이트에 가서, 실제 보고 여러분들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해석이 되면은, 더 이상하다. 그럼 영어를 좀 자신 있다 그러면, 그냥,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서 티커의 심벌 DBA 그쵸? 토큰 타입은 이더리움 ERC20이네요. 그쵸? 번영하겠다는 거고 지금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웹서핑을 통해서 내가 투자할 만한 ICO 프로젝트를 찾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ICO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진행하는 단계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지갑을 만들어야 돼요. 먼저 지갑을 만드는데 우리 뮤라고 하는 마이 이더 월렛, 이더리움 지갑 있죠. 이더 월렛을 갖다가 만들 수도 있고 메타마스크를 이용해서 지갑을 만들 수도 있고 개인 지갑을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그 ICO 진행하는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을 해서 원하는 토큰 이 홈페이지에 가면은 뭐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비트코인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원하는 토큰을 거래소에 가서 구입을 해서 그 구입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 여러분들이 만든 지갑 있죠? 마이 이더 월렛이면 이더 월렛, 메타마스크는 메타마스크에다가 거래소에서 가서 돈을 입금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면은 고객 신원 확인란이 있어요. 그 고객 신원 확인란을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입한 이 토큰 있죠. 마이 이더 월렛에 있는 토큰을 실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데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그쪽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 코인이 여러분들의 월렛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건데 그 마이 이더 월렛 한번 가볼까요? 마이 이더 월렛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새 지갑 생성 이제 마이 이더 월렛 약자인 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누르면 되고
여러분들 그냥 예. 다음 누르면 되고 다음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제 월렛을 만들면 됩니다. 메시지가 나온 상태에서 다시 마이이더 월렛이라고 하는 사이트 있죠? 여기 my이더월렛.kr로 가가지고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갑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지갑 누르시고 그럼 지갑이 생성이 됩니다. 지갑이 생성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 여기 니모닉 문구라고 하는 거예요. 니모닉 문구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 니모닉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잊어먹었을 때 아니면 개인 키를 잊어먹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셔도 안 되고 여러분들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오프라인 상에 이 순서대로 그대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 꼭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은요, 이거 안 적어 놓게 되면은 나중에 패스워드를 분실했다든가 내 개인 키를 분실했을 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니모닉 문구를 적었습니다. 적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꼭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아주 심플하게 이 뮤 지갑을 키스토어 파일로 저장해서 그걸 사용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키가 너무 길고 그러니까 여기서 임의로 본인들이 이제 패스워드를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개인 키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기니까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키스토어 파일을 만들어서 실제 지갑을 사용하는 건데 이제 키스토어 파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9자 이상의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패스워드를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누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키스토어 파일은 잃어버리지 마시고 공유하지 마시고 꼭 백업 해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키스토어 파일을 일단 다운로드 해 놓겠어요. 누르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어디다 다운로드해요? D 드라이브 밑에 뮤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키스토어 파일을 제가 지금 저장을 합니다. 그렇죠? 저장을 딱 누르게 되면 이제 이 키스토어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갑을 액세스하고 싶다. 그렇죠? 그럼 이제 들어가시면은 물어봐요. 지금 어떤 걸로 지갑을 액세스할 거냐? 자, 그래서 나는 뮤 커넥트가 있으면 이걸 하고 하드웨어 월렛이 있으면 하드웨어 월렛을 하고 UCX가 있으면 이걸로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만든 건 요거 소프트웨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뭘로 할 거냐 액세스를 하는데 키스토어 파일로 할 거냐 아니면 니모닉 문구로 할 거냐 아니면 프라이빗 키로 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키스토어 파일로 우리 저장해 놨으니까 난 심플하게 키스토어 파일로 액세스를 하겠다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그렇죠? 여기 계속 누르시면은 자 파일 있죠? 키스토어 파일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요. 선택을 하면은 여기 누르잖아요. 그럼 얘가 물어본다고 비밀번호를 그렇죠? 아까 그 등록한 비밀번호 있죠? 네, 이렇게 누르시고 이렇게 해서 지갑을 액세스를 하면 됩니다. 쉽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요게 내 지갑이에요. 지갑 그렇죠? 지갑이 실제 돈은 얼마가 있다? 돈은 빵원이 있다. 지갑만 만든 거예요. 돈은 빵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지갑을 돈을 넣을 수 있는 주소는 뭐다? 이거다. 주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외워요? 그렇죠? 못 외우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QR코드로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거 누르면 이게 QR코드가 나와요. 그러면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이제 QR코드로 스캔해서 바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그 제가 운이 좋은 친구, 운이 없는 친구 그 에피소드 얘기했잖아요. 그 뭐야 저기 미식축구장에서 엄마 샌드미 해가지고 했던 그게 이제 요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인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주소에 대한 프라이빗 키도 나오잖아요. 그죠? 프라이빗 키도 이렇게 나오고, 이걸 다 일일이 외울 수가 없잖아요. 이 프라이빗 키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 보여주면 안 돼요. 이렇게 이 프라이빗 키를 갖다가 인쇄하고 내 주소를 인쇄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복사를 하는 거고, 그죠? 이 주소를 복사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복사를 하나, 여기 이걸 눌러주나 똑같습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받을 때 쓰는 거고, 그럼 보낼 때는 어떻게 쓰느냐? 보낼 때는 여기 보면 보내기 있죠. 자, 보내기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뭘로 보낼 거냐? 그래서 난 이더리움을 보내겠다, 그죠? 이더리움 보내는데 금액은 얼마? 지금 뭐 제가 지갑에 돈이 없으니까 보낼 수 없겠죠. 돈이 있다 그러면 내가 뭐 5이더를 보내겠다 보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 그 보내야 될 주소죠. 보내야 될 주소. 저기 이제 그 ICO 하러 들어가게 되면은 그 주소가 나와요. 이쪽으로 돈을 이더리움을 보내주세요라고. 그러면은 그 주소를 복사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내시면 트랜지션 보내기 하게 되면 돈이 갑니다. 돈을 송금하고 나서 송금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더스캔.io라고 하는 사이트, 여기서 이더스캔.io 사이트에 접근을 한 다음에 그 송금한 주소 있죠? 그 송금한 주소를 복사 붙여놓기로 여기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고 나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송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줍니다. 여기 이더스캔.io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KYC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YC는 ICO 참여 시 돈 세탁, 테러 자금 지원, 범죄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KYC는 투자 사실을 투자 확인용도로만 사용할 뿐 절대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사진하고 신분증을 들고 찍은 사진인데, 외국에서 하는 ICO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의 면허증보다는 여권이 낫겠죠. 여권을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ICO 신청할 때 그 신청란에 국제법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KYC를 작성해 주세요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그럼 거기를 클릭하면은 그 안에 입력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사진을 첨부해야 되는데, 사진을 찍을 때 여권 번호 같은 핵심 중요한 자료들 있죠. 그런 중요한 데이터들은 그 포스트잇 같은 걸로 가리고 찍으시는 게 좋고요. 이름이나 성별, 국적, 여권 유효일자, 이 사진은 반드시 포함되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별로 별도 요구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코인명 플러스 ICO, 그 다음에 날짜를 써가지고 자필로 써가지고 사진과 같이 찍으세요 라고 이제 그런 요구 조건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KYC는 구매 이전에 먼저 신청할 수가 있고, KYC가 오류가 났다든가 거기 작성한 자료들이 불충분한 경우 메일을 다시 보내줍니다. 그러면 구매 후 재등록 해주면 됩니다. 반드시 KYC 인증을 해줘야지만 토큰 거래가 가능하니까 KYC 인증 꼭 해주세요. 그리고 그 여권 사진 찍을 때 여기 이제 샘플인데 이렇게 여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보일 수 있는 이렇게 손으로 여기를 가린다든가 이렇게 가린다든가 아니면 선글라스를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깔끔하게 이렇게 찍어 주셔야 됩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ICO 관련돼서 같이 알아봤어요. 네, 아시겠지만 지금 ICO는요 거의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80%는 스캠이고 10%는 사업
아이템이 잘못돼서 실제 중간에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ICO에 대해서 공부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ICO를 많이 해야지만은 우리가 블록체인 선진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닷컴 버블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망해 나갔습니까? 그쵸? 하지만 그 닷컴 버블 덕분에 대한민국이 IT 선진국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열의 9은 실패하는 게 지금의 ICO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4차 산업혁명 사회를 이끄는 가장 핵심 기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금지 정책으로 건조한 상태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먹거리인 블록체인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계속 ICO가 발생을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블록체인 관련 능력 있는 스타트업들이 국내에서 ICO를 못하게 되면 다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ICO에 대해서 투자라기보다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사업에 자금을 충전해주는 자금 충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더 이상 암호화폐가 사기다, 버블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만들어 가지고 선의 피해자를 구제를 하고, 유사 ICO, 사기성 ICO와 진짜 ICO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거의 지금 ICO 투자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ICO를 갖다 2주간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 안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지금 ICO라는 허울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은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기 당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ICO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들한테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ICO는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제물 안내하겠습니다. 좋은 ICO를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ICO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설해 주시면 되고, 거래소 상장 기준이 많이 있는데 코인원 상장 기준을 좀 기술해 주시면 좋고요. IEO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는, 본인이 정부 관계자라면 국내에서 ICO에 대해서 허용할 건지 불허할 건지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200자 이내로 작성해서 과제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제가 암호화폐 강의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제대로 정보를 알려줘야겠다 생각해서 암호화폐 개론이라는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이번주 배운 ICO는, 우리가 ICO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사기들이 지금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무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ICO가 뭔지 제대로 알고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ICO가 아닙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제3자의 도움이 없는 게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남에서는 뭐 클라이언트, 서버, 뭐 마스터, 슬레이브라는 뭐 레그 뭐 이래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기 행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ICO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구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안녕.